한때 신이었다가 인간이 된 집안의 가족들입니다. 일본 왕실입니다. 일본의 왕 천황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일본의 왕을 그들이 말하는 고유 명칭인 천황으로 하겠습니다. 오래전 천황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근대에 이르러 우리를 본격적으로 침략할 즈음의 천황이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868년부터 시작된 메이지 시대와 지금의 일본에서 천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945년 태평양 전쟁으로 패망한 대일본 제국에서 천황은 일본의 모든 것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국가의 원수였습니다. 지금의 천황은 상징적인 국가의 원수이며 실제적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전인 에도 시대에도 천황은 실제적인 권력은 거의 없고, 오직 그들의 토착 종교인 신도의 정점에 천황과의 수호신인 아마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천황을 중시했습니다. 천황은 일본 역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실제적 권력과는 관계없이 지내오다가 메이지 유신으로 갑자기 국가의 정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천황을 대단한 존재로 만든 것은 무사들이었습니다.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서구 열강의 침략을 두려워하던 무사들은 막부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 다음 상황을 염려했습니다. 약해지긴 했지만 막부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진 다음에 일본 사회가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내세웠습니다. 무사들이 쓰러뜨리려고 했던 에도 막부는 260년 이상이나 계속된 초장기 정권이었습니다. 막부가 없어지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일본 상황에서 막부를 대체할 수 있는 국가의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불러들인 것이 바로 메이지 천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메이지를 신처럼 받들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에서 천황에게 권력을 집중한 것은 맞지만 제국시대 처음부터 신의 경지까지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간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벌어지기 2년 전인 1935년경부터였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을 통해 이미 제정신을 상실한 일본 군부는 천황도 깔보고 있었습니다. 1933년 상임이사국이었던 국제연맹에서도 탈퇴하면서 본격적인 침략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때 일본 군부는 오로지 침략밖에 모르는 맹수였고, 일본의 모든 것은 그들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였습니다. 일본 군부는 일본인들을 침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천황의 신격화에 불을 지폈습니다. 살아있는 신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병들고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린 일본은 그때부터 태평양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까지 살아있는 신 천황의 나라였습니다. 물론 주연 배우로 활약한 천황도 문제였지만 그것을 연출하고 흥행에 나섰던 일본 군부의 정신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현세에 살아있던 신 히로히토는 여러 차례 자기의 역할을 변명하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군부의 강요에 의해서 그랬다고 말꼬리를 흐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패전 이후에 히로히토는 아주 평화로운 천황으로 둔갑했습니다. 백마 위에 올라타서는 침략 일본군들의 사열을 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히토는 조용하게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나루히토도 침략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저렇게 점잖은 일본 왕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침략 근성은 일본 왕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들 내부에서 뭔가 답답한 일이나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밖으로 튀어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100여 년 전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잘 관찰해야 하겠지만 일본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너무나 잘 이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권력 없는 그들의 천황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는 그것을 휘두르게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처음으로 겨누게 될 칼끝은
무조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